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또 궁금한 부분을 이메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6가지를 보내주셨고요. 지금 이 구독자분 경우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 세무사의 길로 들어서신 것 같습니다. 내년 1차 시험 공부 시작 전 단계라고 하네요. 정말 애기 예비 세무사 준비생이네요. 무튼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이전에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깨달은 부분이 적성의 중요성인데요. 어린 나이에 직장을 여러 번 다녔나 봅니다.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해봐서 그 괴로움을 잘 알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신중해지네요. 세무사 일이 저한테 맞을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 학력은 인문계 조리고 비전공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합격했는데 나한테 적성이 안 맞다. 그러면 그 시간은 정말 허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적성에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TI 영상에서도 뭐 대략적으로 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비전공자라고 하니까 비전공자 관련된 세무사님 합격 수기 영상도 올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하면, 어렸을 때 고등학교 이럴 때 그 적성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세무사 나오면 그게 내 직업이랑 맞지 않을까요? 그거는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 직업에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세무사라는 직업을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 적성 검사에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사실 말해서 세무사는 영업을 하는 직업입니다. 영업을 하는 직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보험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 영업 하시는 분과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우리는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난다 하더라도 우선 쟤 좀 알겠구나라는 그 인지하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거와, 반대로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고 얼마만큼 잘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다 보니 처음 만나는 고객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세무사는 영업직이기 때문에 영업을 내가 잘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세법을 공부하고 뭐 법을 적용한다, 그거는 추후 생각할 거고, 우선 내가 거래처를 만나고 거래처를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가 원만하면서 또 두루두루 많이 만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공감 능력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무사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개업 후 사업이 안정권에 정착하게 되면 워라밸도 좋고 돈도 아쉽지 않게 벌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개업했을 시 주위 개업하신 세무사분들과 비교해서 평균만 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사업이 잘 돼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생각하는 안정권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안정권은 너무 달라요. 저는 지금 정도만 사실 유지된다 하더라도 제 삶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너는 꼴랑 그거 벌고 어떻게 생활하냐고 말하는 세무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워라밸과 내 만족도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을 쓸지 안 쓸지, 그래서 내가 더 업체를 늘릴지, 그리고 크게 갈지 소규모로 할지, 그거는 본인의 능력과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워라밸을 가지고 싶다 하면 적당히 일하고 내 자기 개발하는데 좀 더 투자를 하시고, 정말 나는 일에 미쳐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일에 미쳐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라밸은 다른 직업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세무사는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워라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친 듯이 업체를 영업하셔야 되고요. 나는 일보다는 내 시간과 자기 개발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업무를 적당히 하시고 먹고 살 만큼만 하시고, 그리고 본인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막 사업이 잘 돼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튜브에 올리신 영상 중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개업 후 목표가 월 세후 1천인데요. 지금 업계상으로 봐서는 엄청 힘든가요? 개업하고 워라밸 포기하고 죽도록 일만 해야 벌 수 있는 힘든 금액인가요? 대략적인 세무사 업무 강도가 궁금합니다. 세후 1천 정도면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하셔야 되고, 워라밸을 포기하고 죽도록 일할 정도로 힘든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한 세무사 형님이 생각보다 엄청난 돈을 벌어요. 지금 월 천보다 제가 봤을 때 최소 5배 이상은 버시는 세무사가 있는데, 워라밸이 최강입니다. 해외여행 정말 자주 가고요. 업무도 하루에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이 3시간이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월 천을 번다 라고 해서 내 워라밸이 사라진다 이건 아니고, 내가 많이 벌든 일을 많이 하든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내 워라밸을 챙기려고 노력하시면 많은 돈을 벌면서도 워라밸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동기 같은 경우가 최고의 수익과 최고의 워라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죽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세무사에 대해 찾아보니 매년 세법이 개정되어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 힘드시진 않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라는 업을 시작했으면 매번 세법 개정되는 걸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세법이 막 와장창 뭐 다 개정되는 게 아니고 일본만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만 또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만약에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무사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니 그런 개정되는 세법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은 어렵게 개정될수록 세무사의 밥벌이는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무사는 남의 돈을 절세해주는 일이다 보니 실수하면 안 되는 직업일 것 같은데, 세무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해서 고객들에게 돈을 물어주는 일이 주위에서 꽤 발생하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감을 크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수해서 물어줄까봐 걱정이 되네요. 저도 진짜 돈 많이 물어준 것 같아요.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지금 7년 동안 하면서 큰 거부터 작은 거까지 물어준 돈이 1,000만 원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세무사가 수습을 길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업무는 또 다른 일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하려면 뭔가 투자를 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과태료를 내든 대신 돈을 물려주든, 그래서 돈을 내고 저는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실수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직원들을 혼낼 게 아니라 결국은 직원들이 했고, 결제를 본 내 입장에서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실수한 부분도 한 번도 직원들한테 대신 물려내라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다 제 개인 사비로 물려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감이 크죠. 근데 그런 거를 이겨내지 못할 거면 사실 말해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세법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100% 답이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처음 배우잖아요. 실질 과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법은 이렇지만 실질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100% 답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는 사실 이거죠. 내가 지금 이 일을 처리했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3개월, 많으면 1년 뒤에 일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었지라는 생각도 안 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대응하기도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물려주는 거는 저 말고 뭐 다른 세무사들도 뭐 많이 물려주고, 그리고 좋은 게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부분은 보험으로 메꿀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세무사로 일하면서 고객 중 좋으신 분도 있겠지만 진상 고객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세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진상인 분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너무 좋으신 고객들도 많아요. 진상이신 고객들은 뭐 기존에 저한테 기장을 맡기시거나 저한테 관리를 받는 업체들은 제가 얘기를 하고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트러블이 없지만,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덜 하고, 이런 분들이 제일 싫죠. 대뜸 전화 와서 수수료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너무 비싸요. 딴 데는 얼마 하던데. 그러시면 거기 가서 하시면 되죠. 그쪽이 더 싸고
똑같은 일을 한다면 그쪽에서 저 같아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냥 당신 이 금액에 해주면 안 돼? 아니요, 저는 이 금액에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싸워요. 바빠 죽겠는데, 특히 신고 기간에. 그러면 이제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딴 데는 그렇게 싸다면서요. 그럼 그쪽 가서 하시면 되죠. 왜 저한테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고객들도 많고,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회계 사무실과 비교하면서 다른 데는 그렇다던데 뭐 저렇다던데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죠. 그리고 어디서 잘못 듣고 오셔서 내가 맞다라고 우기시는 고객들도 한 번씩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좋은 쪽으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무사가 하는 말이 맞는데도 너가 틀렸어 라고 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제가 좋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객 중에 모두 다 친절한 고객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상 고객들 만나보시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 본 눈도 기르셔야 되고, 그게 뭐 세무사 일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 단계이신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공부하시기 전에 이 일이 나랑 맞는지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마 합격하신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경쟁 사회 속에서 아마 치열하게 싸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이 되고 어느 순간 나의 워라밸을 찾는 그런 시간이 올 테니까 꼭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